저는 원래 은행동에서 살다가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관심은 적었지만 재개발이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재개발은 친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빈집으로 인한 우범지대 형성, 재개발에 의한 이사 문제, 공사로 인한 소음 등 다양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은행동 답사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조사하기 전에 현재 성남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의 현황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남시 재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의 26개 구역을 2018년까지 재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래되고 노후된 도시를 이렇게 좀 고치는,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죠. 너무나 이제 열악하고 좀 환경이 안 좋은 이런 데를 과거에는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환경을 바꾸곤 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괜찮은 동네도 이렇게 뉴타운이나 재건축으로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 그런 환경 개선 목적으로 재개발을 한다기보다도 집의 동네의 어떤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재개발이 조금 수익 이용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악취 문제도 있고 한 번에 쓰레기를 버리면은 나중에 주민들이 여기 쓰레기장인 줄 알고 계속 쓰레기도 쌓아지고 그럴 것 같아요. 이곳은 성남시에서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재개발되고 있는 은행동입니다. 그냥 이렇게 열려있는 것도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 다른 지역은 이렇게 다 은행동에 거주하는 학생을 만나 은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은행동 이런 지역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집이 이쪽이라 매일 와요. 집이 이쪽이면 학교나 학원이 끝난 늦은 시간에도 지나다닐 텐데 그때 느낌은 어때요? 학교나 학원이 끝나면 10시, 11시인데 다 폐가 같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혹시 이렇게 방치된 집에서 혹시 비행 청소년들을 본 적이 있나요? 네, 동네가 이렇게 변하고 나서 자주 목격하고요. 제재해주는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더 심해져서 요즘 저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의 은행동은 재개발로 인해 빈집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대부분의 가구들이 한 곳에 과하게 집중되어 있고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이어진 골목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가로등의 수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청소년에게 탈선을 부추기는 장소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올해 청소년 범죄로 뉴스에 나왔던 서울 거여동입니다. 은행동에 비해 관리가 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 은행동은 현재 청소년 범죄가 크게 대두되진 않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파출소는 순찰차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보 순찰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순찰차 2대가 이제 이렇게 교차하면서 전 구역을 구석구석 순찰을 돌고 또 도보 순찰 근무자들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범죄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또 가서 이렇게 순찰을 돌고 병행도 하고,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있어가지고 그 민간에 사시는 그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 또 저희가 하지 못하는 그 미비한 곳까지 같이 순찰 병행하고,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좀 빈집들이 늘어나니까 좀 청소년 애들이 이제 갈 곳 없는 이제 가출 청소년이나 그런 청소년들이 혹시 잘 데가 없으니까 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잔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
화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걱정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어려운 점, 우리가 이제 순찰 도는 게 이제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데 이제 순찰 돌면서 더 신경이 쓰이죠. 그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것은 어느 한 유리창이 이렇게 딱 깨져 있어요. 되게 지저분하게 하나가 깨져 있죠. 그 지저분해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서 놔둔다면은 그 옆에 있는 유리창들도 언젠가는 금방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깽단이 없어졌다라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계속 버려온 삶,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낙서를 하고 담배꽁초 버리고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졌던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아, 여기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곳이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기에서 나쁜 행동을, 일탈 행동을 안 하게끔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게 그게 그 깨진 유리창 효과 이론입니다. 현재 재개발 지역의 많은 가구들은 사라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재정착을 할 수는 있지만 재정착 비용도 만만치 않아 재정착을 하는 비율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성남시의 단대동과 중동 3구역의 경우 세입자 정착률이 12%, 11%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곳에 살던 청소년들도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가게 되고 그 지역에 따라 전학을 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언제부터 살았나요? 5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기분이나 느낌이 어땠나요? 가까운 학교나 9년 동안 정든 집을 떠나야 되고 맨날 같이 놀던 친구들도 헤어져야 되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다시 와보게 됐는데 느낌이 어떤가요? 제가 자주 가던 슈퍼나 친구들과 놀던 장소가 다 없어지고 낯설고 예전과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광주에 처음 이사 왔을 때 느낌이나 심정이 어땠나요? 일단 조용하고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광주로 이사 왔을 때 불편한 점이 뭐가 있나요? 일단 교통시설이 제일 불편한 것 같고요. 그 다음 근처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교통시설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교통시설이 불편하면 학교 가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나요? 일단 예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자 끝나고 늦게 올 때는 어둡고 버스가 많이 안 다니니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그러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싶은 생각이나 그런 시도는 안 해보셨나요? 물론 생각은 해봤는데 근처 학교도 없고 광주의 시내에 있는 학교가 더 멀어가지고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외로울 것 같다고 했는데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나 그런 친구를 사귀려는 시도는 안 해봤나요? 친구를 사귀려고 시도는 해봤는데 일단 제 또래 친구들이 한 명도 없고 사람도 워낙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친구가 없는 주말에 집에 있을 때 뭐하고 지내세요? 평소에 그냥 집에서 컴퓨터 게임 하거나 아니면 어쩌다 성남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축구하러 어쩌다 한 번씩 나갈 때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든 생활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생활을 좀 이겨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어둡고 교통이 어려운, 광주로 이사를 갔으니까 광주는 당연히 그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열심히 되면 다 깜깜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초등 5살 때부터 중학교 현재까지 이렇게 성남에 살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갔는데 친구들은 다 성남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떠나보내고 다른 어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5살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단기간에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 자체가 사실은 이 친구가 학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친구도 사귀어야 되는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 양쪽의 에너지가 배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어하고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어하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재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건물들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소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행동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가 공사 현장과 가까이 있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 은행동은 보통 70dB를 넘었고 최고 84dB까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청력장애 시작으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빈집의 경우 한 달에 정기적으로 벼룩시장 등 청소년 활동을 하고 청소년 스스로 청소를 함으로써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본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담으로 그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재개발 주위의 청소년들에게는 빈집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 부분에선 소음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재개발은 빈집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재개발을 함으로써 주변 환경들도 깨끗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방음벽도 많이 높지 않아서 소음 문제가 조금 지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청소년 거주 이전의 문제인데요.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살았던 곳에서 다른 곳을 떠나 적응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재개발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봄으로써 많은 분들이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재개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성남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성남은 성인들을 위한, 어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번 재개발을 통해서 저희의 목적처럼 청소년들의 문화시설이나 놀이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은 지금을 위한 거라기보다도 미래를 위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도시계획에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계획을 보면 청소년들 또는 소년 이런 사람들이 별로 도시계획의 주인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지도 않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도시계획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개발이든 또는 마을 만들기든 그 마을, 그 도시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고, 또 넓게 보면은 지금 초등학교 우리 어린이들이고. 청소년이 살고 싶은 도시는 빽빽한 아파트가 밀집된 풍경이 아니라 자연과 집이 어울린 풍경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올바른 재개발이란 무엇일까요? I was walking along, minding my business, when under the orange-colored sky, flash fell on the chasm, wonderful you can find. I was humming a tune, breaking in sunshine, when under the orange-colored view, flash fell on the chasm, I gonna look at